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항만실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한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용 징수과장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37쪽부터 44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입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혁신 행정입니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동호회, 혁신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조직 내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 및 제안 제도를 통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첩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입니다.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다른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인 애수금 수입과 이를 운용하며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현재 조성액은 약 2,408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개발 사업의 기반 시설 사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융자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자 수입은 애수한 회계 및 기금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말 조성 예정액은 전년보다 417억 원 줄어든 약 2,034억 원으로 예상되며 애수금, 원금 상환 등을 통해 기금 및 특별회계 목적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쪽 효율적 법무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적법한 행정업무 추진과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과 고문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법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하여 규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있는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핵심 시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정 발전을 위해 전략적 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안전, 문화, 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하는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등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 및 읍면동 평가를 통해 주요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관리 점검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항만 수상과 소관입니다. 경쟁력 있는 항만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21년 대비 8.2% 감소한 85만 TEU를 처리하였지만 자동차 화물은 2011년 100만 대 달성 이후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선제적 개발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의 우리식 의견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6월에는 동남아 항로에 중국 항로를 신규 개설하여 항로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국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평택항 활성화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 홍보 아카데미와 국내외 설명회 그리고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평택항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하여 평택항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주거 관광 레저 문화 등 신수 기능을 갖춘 관광 레저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고시된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 계획에서 기존의 개발 면적이 유지됨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 후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도 배후 도로에서 평택고 관광단지까지 이어지는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친수공간 등 시민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서 설계 및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시행 허가 등 인허가를 완료한 후에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택강 국제여객 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입니다. 신 국제여객 터미널 배후 부지와 현재 국제여객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바다를 접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지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하여 안보 홍보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 사업 시행자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 이전 부지의 토목공사가 완료돼서 지난 7월 9일 날 평택함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내부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평택강 친수공간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9월 개장 예정인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과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야영장업 등록과 운영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9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 후에 10월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캠핑장 조성 공사는 완료되었으며 국도 38호선과 연결되는 캠핑장 진입도로 마지막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관항 어촌누질 30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누질 300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촌 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해서 어업시설을 보완하고 호안정비, 어울림센터와 물 양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평택항 여객터미널의 정상 운영을 대비해서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말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까지는 현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함에 따라 대규모 수선은 지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해서 특수경비, 전기안전관리, 소독 등 각종 용역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힘쓰는 한편 보안회의, 터미널 운영협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항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 재생을 위한 수산업 활성화입니다. 고효율 어업 장비와 수산물 생산 기반을 지원하여
어촌 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5월에는 뱀장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7, 8월에는 넙치와 동작의 치어 7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사업, 어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노후된 내수면 어업의 건조 사업과 엔진 설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설치해서 어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더 나은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1쪽 청년 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평택시 청년 인구는 17만 3,600명으로 평택시 전체 인구의 2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평택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9개 부서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 취미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등 평택시 청년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청년은행 행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 및 공론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지속적으로 청년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22쪽 청년 자립을 위한 취업 창업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 취업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형 취업 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물류, 디지털 전환, 코딩 교육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평택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분야는 창업 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청년들에게는 기초 및 심화 창업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창업 단계 청년들에게는 창업 교육비, 시제품 제작, 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활동비와 특례 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이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01개 세부 사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과 신중년의 역량개발 강화 및 인생 재설계 사업, 신중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25쪽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장을 신규 채용하여 체계적 전문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상인 조직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인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사랑 카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비 지원금을 지급하며 침체된 지역자금 순환 및 소비 회복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과 다양한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착한 소비를 위해 공공 배달의 배달 특급을 더욱 활성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통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과 상생 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공동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 전기 안전관리 용역, 화재 감시 CCTV 설치, 평택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통시장과 대형 유통기업과의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장의 특색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화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 센터를 통해 6,507건을 알선해서 657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기존 연 1회 진행하던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로 늘려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퇴직한 전문 인력에게 민간 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수요자가 만족하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8쪽 상생의 노사관계 및 건강한 안심 일터 조성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복지위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제공과 노동자의 복지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관내 노동자 및 영세 사업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역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금을 기존 연 5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여 물가 안정 유지 및 관심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융복합 지원 사업은 주택, 상업, 공공건물이 혼합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종 에너지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공모를 통해 1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으로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의 주택과 공동이용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안중읍 학현리 마을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비 국비 보조 사업에 선정된 시민들에게 개소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지역 에너지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사업은 금년 사업비 10억 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팽성읍 내리와 안중읍 학현 1, 2, 오성면 숙성 오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죽백, 월곡, 청룡동, 일원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억 4천만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해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서탄면 사리마을이 확정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4,745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44.8%인 6,60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및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세입 징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빈틈없는 정기분 부과 징수를 추진하고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와 세입 징수 종합 대책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지방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납세자 권익보호 소통 공감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소통 공감 세정 서비스를 운영해서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서 미환급금을 취소하고 마을 세무사와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제 중점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을 지방세 255억 원, 세외 수입 110억 원 등 총 365억 원으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16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3%, 그리고 세외 수입은 51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 역시 46%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의 중점 관리를 위해 의도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36쪽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목표를 100개 법인으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 법인을 조사해서 1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조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조정해서 기업의 어려움도 살피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의원이 없으니까 공지 하나 할까요? 전국이 비 피해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3일간 진행되는 업무 보고는 좀 차분하게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이 좀 의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새로 오신 우리 오영규 실장님과 그 김신혜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박창희 일자리 경제과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마을 변호사 운영 관련해서 전반기 실적이 60건입니다. 대면 상담으로 실시를 하면서 상담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마을 변호사를 대면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의 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제도는 이제 실시했던 적인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면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 코로나 이전보다는 이 60건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조금 이제 적지만 이게 예전과 같이 이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어떤 이 내용이 어떤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개인적인 뭐 경제에서부터 쭉 저기를 읽고 주로 이렇게 들어보니 뭐 어떤 자기 개인 민원과 관련된 그런 사안을 법률적인 어떤 그런 자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약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약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그 5월 달까지는 이제 60건이었는데요. 또 6월 한 달에 한 12건이 들어서 아니 18건이 들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지역이 이제 또 그 농촌 지역, 읍면 지역과 그다음에 저희 본청, 출장소, 송산 출장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렇게 그때 수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예, 그렇죠. 이제 또 이 변호사분들이 직접 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민들의 반응도 예,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제도인 만큼 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떠신지.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 20만 원으로 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팀장하고 실무자가 이제 10만 원씩 또 아니면 또 이제 그 소송 기간 동안 담당자가 바뀌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다 보면 그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소송에 임할 수도 있고 소송 수행에 임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책임감과 그런 그 의무감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해당하는 조례 제5조 2항을 보면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한 경우에 지급액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을까요? 현재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포상금 제도는 한번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적극적으로 좀 할 수 네,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만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8조 경쟁력 있는 항만물류 환경 조성 사업에서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평택 당진항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대부분 이제 그 항만의 그 제반적인 여건 개선인데요. 이출항 항로 정심하는 거하고 배후 수상망 확충하는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 장기 계획인 해양 생태 공원숲 조성 등 여러 가지 그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했던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진 쪽에서도 이제 그 양곡부두 관련해 가지고 일반 부두 건설 쪽으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요거는 물동량 증가 관련해 가지고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도출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반영된 거, 미반영된 게 구분되지 않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저희가 이 특화구역을 수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뭐 그런 시설이 좀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전자상거래가 들어오는 항만으로는 건수로는 저희들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 인천, 부산, 군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특화구역이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인천뿐입니다. 인천은 금년도 하반기에 인천 암물류 2단지 쪽에 이제 그 건물이 준공돼서 가동될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조성되는 게 2025년 말에나 이게 부지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 직할세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통관장이 너무 규모가 적고 그리고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통관장을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립되는 시기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평택항을 이용하던 관련 업체들이 시설이 확장되는 인천으로 이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관련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면 평택에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네. 평택항 화물 유치 TF 결과를 보면 LCL 화물 유치와 활성화의 필수 요건이 LCL 화물 전담 창고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LCL 화물 전담 창고 현황을 포함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LCL 화물은 연간 한 10,000TU 정도 되는데요. 이게 LCL 화물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화물은 LCL 화물하고 FCL 화물로 구분되는데 FCL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양하하자마자 자기 창고나 목적지로 바로 출발합니다. 근데 LCL 같은 경우는 관내 창고에 들어가고 그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차 배송, 검사, 디베닝 또 관세사까지 투입돼서 후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일반 포딩 업체가 LCL 화물하고 FCL 화물로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LCL 화물을 취급하면서 FCL까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숫자는 LCL 화물이 많티우지만은 FCL까지 취급하는 포딩이 FCL까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2배, 3배 이상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 LCL 화물 처리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세관의 조금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용 창고가 4군데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창고가 2군데 더 있지만은 이 창고가 협소한 데다가 평택이 인천항에 대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가 평택 쪽에서 이제 공장을 청설하면서 인력이 대거 흡수되면서 과거에 10만 원이던 일당 인건비가 지금 14만 원, 15만 원까지 치솟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빠져나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평택 주변 지역에서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충분히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인천하고 평택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TF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조금 상세하는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해드리는 인센티브 금액이 그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불편 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인건비 차이하고 시설의 부족함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인천하고 경쟁력에서 조금 딸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2023년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현황이 전년 대비 7.3%가 감소할 예정인데 이제 해상 운임비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포워더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평택시가 선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상 운임비 또는 부대 비용의 인하를 건의의 증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한 35%가 카펠이고 이제 65%가 이제 컨테이너가 운송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그 물류 체계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선봉량이 좀 부족해서 특히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그 2019년, 2020년, 2021년 동안에서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물류 환경이 정상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선봉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운송할 수 있는 배나 스페이스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테이너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카페리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선봉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카페리 선사들이 운임을 많이 올렸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에 카페리가 취항을 할 때는 중국 업체가 지분이 한 50%, 한국 업체가 50%로 이제 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자본금 정자 때 중국 선사는 자본금 정자에 참여했고 한국 선사는 참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중국 회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임 올리는 게 한국 선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국 본사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운임 인하 쪽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카페리 선사에 가능하면은 그 화물 서비스 쪽하고 운임 쪽에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류비를 커버해 주려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인천항 대비해서 물류비가 저희들에게 저렴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아마 큰 카페리 쪽 부분의 물동량은 조금 지속적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추진 계획을 보면서 조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저희가 개척하는 항로가 지난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이 업무 보고 때 해주시면 저희가 향후에도 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특수경비 인력 18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이제 계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주기적으로 이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선원회사 안전과하고 운영지원과 과장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법적으로는 기존에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 인원 18명에 대해서는 페이버를 주는 거,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불가하다고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국제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굉장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었을 때 우선적으로 좀 채용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가산점이 안 되지만은 근무 경력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채용할 때 어느 정도 할당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청년 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1조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예상 지원 가구가 1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147가구로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사업비가 소진되지는 않았나요?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될 때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을 좀 예를 든다고 하면 올해 예산을 가지고 상반기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7월 달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지원했던 가구 수를 올 상반기까지 지원을 한 겁니다. 올해 다시 그분들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거고 올 하반기에 7월부터 올해 다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은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실적은 작년도에 선정된 숫자입니다. 네,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22조 청년 자립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서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 정규직 채용 사업과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는 지금 상반기에 20명 일부를 했고요. 나머지 인원수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다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이거는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건 정도를 접수를 한 상태이고 8월 달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 도전 아카데미가 총 160명에게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소유하려고 하는 예정인데 현재 상반기에 20명이면 20명이 4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좀 너무 적은 실적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년 인구가 지금 꾸준히 평택 같은 경우에 증가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속적인 사업비를 좀 투자하고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 내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유입된 청년 인구가 계속 꾸준히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한번 좀 발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일자리 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25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예산이 이제 곧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25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에 해당 사업의 수요에 따른 부족분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지금 좀 해야 되는데요.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좀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 사업에 대해 이제 별도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담당 팀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시장별로 좀 어떤 특색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통복 시장이 이제 저희 남부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점포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송탄 쪽에 세 곳이 있는데 뭐 서정리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송탄 시장, 그다음에 국제중앙시장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 쪽에는 이제 안중 전통시장이 이렇게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통목시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시장들은 조금씩 이제 침체가 있거나 좀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제도 같은 것을 발굴하고 이제 견학하고 해서 시장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다 오래된 시장이고 시장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찾아서 브랜드화해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그리고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 국도비 공모 사업의 선정과 같은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택의 입지와 경쟁력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시장마다 경쟁력이 좀 있어야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이제 그런 운영에 대한 사업을 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쪽에 일자리 센터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성과가 좀 어땠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두 곳에서 이미 그 이충 체육센터하고 이제 안중 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중 체육관에서 최근에 6월달에 한 경우는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효과도 상당히 좋고 이제 말씀들도 상당히 좋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런 것이 활성화돼서 구인구직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충 레포츠 센터에서 할 때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중에서 할 때는 저도 가봤는데 비가 좀 굉장히 많이 와서 우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다행히 좀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있었다면 이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항상 사업 대비 주민 사업 수요가 높아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전임 실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이제 사업비 확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현 실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뭐 의원님들 의회 업무 보고나 아니면은 시민과의 대화 항상 보면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 사항이고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뿐만이 아니고 사업장 확대를 위해서 시장님부터 벌써 저기 많은 또 지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예산 규모나 이런 것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매다당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틀린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웬만한 사업비로는 이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를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야지만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징수과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이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징수 업무는 어떤 징수 대상자의 인원수나 뭐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원수를 좀 별도로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액 체납자 대표 체납 세목에 이제 뭐 지방소득세와 부담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은 세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율 이런 것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